서희 초등학교 교사 죽음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선생님 잔혹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또 3명, 새내기 교사부터 정년을 1년 앞둔 베테랑 교사까지 그 대상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선생님들이 어제 국회 앞에 모였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데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건지 현직 교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전에 모셨을 때도 이제 학교 현장의 문제들 뭐가 있었는지를 좀 짚어봤었는데 뭐 한 달 사이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라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추모 집회 얘기부터 좀 할게요. 그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서희초에서 헌화하는 추모, 나름의 추모의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는 여의도 쪽에서 추모 집회가 있었는데 이 추모 집회와 관련해서 분위기는 저는 엄숙함과 비장함 이 두 단어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날 특별히 고인의 유족분들, 특히나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49일을 맞이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선생님들 얼굴에는 엄숙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바로 비장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번 출연 때 이제 바라시는 점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만족할 만한 대책들 좀 나왔습니까? 그렇게 큰 대책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고시를 9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원 대응팀과 관련된 것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현장 교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대책들 내놓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하지만 선생님들은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민원 대응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들로 이루어진 대응팀을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과 공무직들에서 반발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민원 대응팀에는 당연히 이 민원이 교사들한테 올 거니까 교사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원 대응팀의 교감과 교무부장 그다음에 생활지도 교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전까지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교사들에게 곧바로 민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부에 내는 민원 대응팀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실효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대응팀 어떻게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 구상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장 교사들은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교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학교장 중심에 해야 된다.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까지 여러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들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 양천구에서 이제 교사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명서를 좀 내셨었어요. 좀 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양천구 A초등학교의 사건은 어찌 보면 서희초 사건의 대자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개인사의 문제로 갔었고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작년에도 1학년, 올해도 1학년인데 올해 더욱더 힘들어하셨습니다. 양천구 A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양육 관련해서 부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 문제인데 이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6학년 교과 전담을 하셨고 올해도 6학년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달부터 저희들의 제보에 따르면 폭력성이 있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A 학생이 있었고요. 또 그 학생과 결부된 학교 폭력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년 초에 이 양천구 A초등학교 고인께서 학급 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셨다라는 정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명서를 내신 건가요? 초기에는 이게 양육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또 고인의 개인사 문제로 조금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급에서의 어려움, 이것들의 고인이
생을 마감한 원인 중에 큰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이제 그제 용인에서는 또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흘 동안 3명의 교사가 학생 곁을 떠났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잇따르는 교사들의 죽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서희초 교사분은 신규 교사였습니다. 양천구 A초등학교 교사는 중견 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최근에 했던 용인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정년을 1년 앞둔 선생님입니다. 즉 교육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 급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보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 교사들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서희초 사안 이후에도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통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앞서 뭐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교권 확립, 교육 현장 정상화를 지시했고 교육부가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휴업일과 그다음에 교사들의 연가 병가 사용은 당연한 합법적인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위법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이런 것들이 위법한 행위가 아님을 교육부 스스로도 자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지난 주말에 3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수업일임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나왔고요. 어제 추모 집회에는 여야 의원들 약 20여 명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데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의 소위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육위와 법사위 본회의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위뿐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네, 보건복지위에서 소관하는 아동복지법과 법사위에서 소관하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교육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속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요청하셨습니다. 뭐 선생님, 잔혹사 이번에는 꼭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